자, 여기 잠깐 보시면은, 자, 먼저 여기 A라고 써있는, 빨간색 A라고 써있는 곳에 가셔가지고 A 눌러주시면은, 새로 만들기 있거든요. 새로 만들기 들어가시고, 새로 만들기 들어갔으면은요, 여기 보면은 ACAD LTIS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 클릭하시고, 열기. 자, 도면 그리기 전에 먼저 환경 설정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도면 그리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 있는 그 모눈, 도면 그리기 표시인데, 밑에, 여기 옵션 중에 도면 그리기 표시인데, 이거로 클릭을 해서, 다 꺼주시고요. 필요한 거는 객체 스냅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쯤에, 요 하나만 켜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은, 명령어 명령어 필요 없겠네. 먼저 레이어 설정 먼저 할게요. 레이어는 어제도 또 설명드렸지만, 여기 도면체 특성 있죠? 여기. 이 도면체 특성 가셔가지고 누르시면은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자, 창이 뜨시면 여기다가 그 새 도면층이라는 버튼을 한 총 5번 눌렀죠, 우리가? 5번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이름을 집어넣죠. 첫 번째는 외양선, 두 번째는 중심선, 세 번째는 가상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분선, 그다음 다섯 번째는 윤곽선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건너뛰시고, 색상, 외형선은 초록색, 중심선은 빨강색, 그 다음에 가상선도 빨간색, 수문선은 노란색, 그 다음에 윤곽선은 하늘색으로 세팅합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눌러가지고 총 3개를 불러오실 건데, 첫 번째 로드 버튼 눌러서 첫 번째 H가 C. 자,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영 버튼 눌러가지고 C를 찾아가시면 돼. C. 센터 불러오시고, 그 다음 로드 가셔가지고 P. 패턴 불러오시고, 그 다음 로드 가셔가지고 이 보기 클릭한 다음에 H. 히든을 불러오시면 돼요. 그래서 센터, 패턴, 히든, CPH 총 3개의 버튼을 누르면 이 명령어가 찾아갑니다. 근데 한영 버튼 눌러도 안 이게 못 찾아가네요 하시면은 이거는 현재 한영 버튼이 아니고 한글 버튼이에요. 그거 잘 감안해 주시고. 그럼 다 됐으면은 중심선서부터 바꾸셔야. 중심선은 센터, 가상선은 패턴, 수분선은 히든, 이렇게 차례를 바꿔주시면 돼요. 중심선 센터, 그 다음에 가상선 패턴, 그 다음에 수분선 히든. 여기까지만 1차적으로 세팅을 하시고 나머지 손대지 마세요. 끝내시고 창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색상 가중치야? 응? 놓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설명하는 것 때문에 해준 거지, 사실 여기 사용은 안 해요. 자, 다 됐으면 이렇게 하시고 창 닫아주시고. 동아씨 따라 했어? 같이 해. 옆에 물어보고. 자, 그러면 레이어 설정 끝났죠, 그죠? 자, 레이어 설정 끝나면은 바로 이어서 영문자 D 엔터 치세요. D. 디멘션 넘어갑니다. 이제 시스 스타일 들어갈 거. 이건 처음 배우는 거니까 집중해 주시고. D 엔터 치세요. D 엔터. 디멘션이 약자입니다. 다 됐으면은 이제 그 ISO 25가 있고요. 스탠다드가 있어요. 무조건 ISO 25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스탠다드는 쓰지 마시고. 그래서 ISO 25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러면 시작은 ISO 25로 잡힙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 이름은 본인 이름 집어넣으세요. 본인 이름 집어넣으시고 계속 버튼 누르세요. 이제 본인 이름 집어넣으시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게 여러 가지 뭐 상세한 조건 설정 집어넣는 게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색상이랑 그 문자에 관련된 것만 넣어주세요. 무조건 선은 무조건 빨간색을 가주셔야 되고 빨간색을 집어넣는 이유는 선의 굵기 때문에 그래요. 선의 굵기를 0.18로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온 및 화살표 넘어가시고 화살표 모양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화살표 크기 얼마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시 표식은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이거 노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요. 다른 거 손대실 필요가 없어. 어차피 손 대봤자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그냥 필요한 것만 골라 쓰시면 돼요. 그 다음 문자 가시면 이제 문자 스타일인데 문자 스타일은 점점점 있고 점점점 3개 이 점점점 3개를 눌러가지고 새로 문자를 넣어주셔야 돼요. 얘도 똑같이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문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름 집어넣으시고 새로 만들기 요즘은 예전에는 폰트가 정해져 있어서 외국 폰트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뭐 굴림체 같은 걸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여기 뭐 굴림체도 있어요. 저희 나라 한글 폰트. 근데 이제 주로 자격증 검정 볼 때는 로만손이라는 그 폰트를 많이 써요. 글꼴을. 그래서 R을 치면 영문자 R로 입력 치면은 이제 나오는 로만스라고 써야 되거든요. 로만스. ROMANS라고 있습니다. 여기. 자, 헷갈리시면 보세요. 저. 소문자 ROMANS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로만손이라는 글꼴을 많이 쓰고, 이거는 이제 주로 자격증 검정할 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큰 글꼴도 따로 쓰는데, 큰 글꼴은 W 집어넣으면은 WHTX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주로 많이 씁니다. 참고로 체크해 주시고. 여기는 R을 눌러주십니다. R. 로만스. R. 그 다음에 여기는 W 치면은 이렇게 떠요, 바로. 짱짱. 다 됐으면 선제로 설정 yes 그 다음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자 색상은 노란색. 이건 최고 색상이네. 문자 색상은 노란색. 이렇게 해서 세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보니까 이 문자 정렬을 ISO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ISO 여기 보면 치수선의 정렬이 있고 ISO가 있는데 ISO 체크하셔도 괜찮아요. 문자 기입하는 거 둘 중에 하나 체크해 주시고 이거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 정해지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다 이제 넘어가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기 1차 단위 1차 단위에서는 우리가 지금 CNC 선반 머시센터를 배우잖아요. 기자 CNC 선반 머시센터는 정밀도가 1000분의 1까지 따져주셔야 돼. 1000분의 1 그러면은 머시센터에서 1000분의 1 즉 고속가공구에 1000분의 1까지 입력이 가능해요. 1000분의 1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후행, 억제 0을 억제할 건데 후행 억제가 체크되어 있고 그죠? 마찬가지로 각도에도 억제 기능이 있어요. 후행을 좀 체크해 주세요. 0 억제 얘도 마찬가지로 정밀도를 각도는 뭐 정밀도 집어넣지 맙시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대체 단위 공차. 자, 공차는요 본인이 기기제도 기능사라든지 기계 설계 기사 자격증을 따고 싶으면 그때 공부하셔도 늦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가공 쪽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개념은 아닙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공차 집어넣는 거 그때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아니면 요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나 모르겠네요. 아마 제가 전 동영상에 올라져 있는데 최근에 찍은 건 아마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뭐 나중에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다 됐으면 여기까지만 잡아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치수 관련된 것도 세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에 이제 보충 수업 받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에 치수 기입할 때 색깔이 없었잖아요. 기자. 근데 요즘은 이제 색깔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이 나와서 치수 기입이 가능하다 이제. 그러면 더 도면이 화려해지겠죠. 그죠? 치수 기입은 흰색 바탕으로 다 완성됐는데 이제 색깔까지 다 입혀진 거지. 자, 여기까지 이제 끝내놓고요. 그럼 디멘션까지 다 완성이 됐으면은 태블릿 저장하세요. 태블릿.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태블릿. 파일 유형은 도면 태블릿으로 해서 저장합니다. 이때 저장할 거는 이제 레이어 설정 및 치수 설정이라고 써야겠죠. 이런 식으로 저장해 주시고. 그래서 어제도 설명이 드렸지만 도면 템플릿을 저장하는 이유는 나중에 새로 시작할 때
이 레이어 설정 및 치수 설정 요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굳이 레이어 설정과 디멘션 설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플릿을 저장하는 거고요. 자, 다 됐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테두리 선을 좀 그려서 할게요. 테두리 선은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많이 써요. 어떤 거를 많이 쓰냐면 A3 사이즈랑 A4 사이즈를 많이 씁니다. A3, A4. 그 대신 이 규격을 알아야겠죠. A3는 사이즈가 가로가 420에 세로가 297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 A4는 가로가 297에 그 다음에 세로가 210을 많이 씁니다. 요 두 개를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기업체 가시면은 주로 출력을 많이 하는데 출력을 주로 A3 또는 A4 둘 중에 하나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이즈에 맞춰서 도면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주로 A3 한번 그려볼게요. A3를 좀 많이 쓰니까. A3 같은 거 그릴 때 어떻게 하냐. 먼저 외형선을 윤곽선으로 바꿔주시고요. 외형선, 윤곽선. 자, 레탱글 명령, REC 명령 기억나시죠? REC 명령어를 이용해서 사각형 그리기 들어갑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0,0 엔터. 두 번째 포인트는 420,297 넣어주시면 돼요. 엔터. 다 됐으면 Z 엔터, A 엔터, Z 엔터, E 엔터 치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딱 맞게 떨어져요. 근데 저는 안 떨어지네, 그죠? 안 떨어진 이유는 얘 때문에 그렇죠. 자, REC 명령어, REC 엔터, 그죠? 그 다음에 0,0 엔터, 420,297 엔터. 그러면은 잘못 들어갔네요. 다시 REC 엔터 402 골뱅이 골뱅이 아니구나. 420,297. 이거 하나씩 놓치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0,0 엔터 420,297로 해가지고 직사각형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제란을 여기다 그려줘야 되는데, 표제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여기다가 그림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테두리만 그려주세요. 테두리 그려놓고 바로 이제 9번 그리는 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말로 설명하기 좀 애매하고. 자, 그럼 9번을 갑시다. 9번을 그리시려면은요, 먼저 윤곽선을 외형선을 바꿔주셔야 되고, 윤곽선을 외형선을 바꿔줍니다. 자, 그리는 순서는요, 센터 쪽을 먼저 그려주세요. 센터는 가운데 하단 왼쪽 에 해당되는 가운데 부분을 그리시면 되는데, 도면 분석을 해보게 되면 제일 안쪽에 있는 파이가 30파이에요 30파이 원을 먼저 그려야 되겠네, 그죠? C 엔터 하시고 중시점 찍고 R15 원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파이 40이네, 그죠? C 엔터 하시고 원의 중심점 찍고 R20 원 두 개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 왼쪽 상단에 있는 2-파이 6이라고 써있는 거 있잖아요. 2-파이 6. 요거를 이제 그려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보니까 그 위쪽에 수평 라인 있잖아요. 20이라고 써있는 라인. 그 라인을 그려놓고 그리시면 좀 편할 것 같네요. 그죠? 거기를 좀 그려놓고 진행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라인 명령 L엔터 치시고 L엔터. 여기 보이는 12시 4분점 있죠? 4분점을 클릭을 하시고 왼쪽으로 22mm만큼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그리는 방법은 상대좌표 또는 상대 극좌표 또는 직교 모드 F8번 눌러가지고 거리값 22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아니, 셋 중에 하나겠네요.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 직교 모드로 해서 수평으로 22mm 이동시키는 게 좋죠. 그렇게 그려주시고, 여기 22mm 그리라는 거, 여기 선을
그 다음에 C 엔터, EP 엔터 하셔가지고 C 엔터, EP 엔터 숫자 2, 영문자 P. 여기 끝점을 찍고요. 하단으로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은 14네요. 그죠? 골뱅이 0, 마이너스 14로 해가지고 원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뱅이 0, 마이너스 14 이렇게. 그러면은 그 R7짜리 원호가 그려진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노트림으로 하셔도 되는데, 노트림 같은 경우는 필렛에서 이제 노트림으로 이제 그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원하고 이 원이 사이에 R8이라고 있어요. 8. 거기 보이시면 R8이라고 있을 거예요. 보면은 요걸 그려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그리냐? 필렛 F 엔터, F 엔터 치시고 R 엔터, 직격 R값 8 엔터. 그 다음에 자르기 기능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자르기 T 엔터를 N 엔터로 바꾸세요. 안 자르겠다. T 엔터, N 엔터. 그렇게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이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원호가 그려지는 거. 원호가 F 엔터, R 엔터, 8 엔터, T 엔터, N 엔터, 클릭 그러면 완성되는 거예요. T 엔터, N 엔터, N 엔터. 그 다음에 클릭. 자, 다 되셨으면은 이제 TR 트림 명령어 들어가시고 TR 엔터 치시고요. 경계선은 이 수평선과 이 R8짜리 원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경계선 2개.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나머지 부분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여기 안쪽 부분.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1차. 다 하셨으면은 서클 명령어 C 엔터 치시고요. 가운데 요 원호 있잖아요. 이 원호의 중심점을 클릭한 다음에 직경 R3을 넣어주셔가지고 원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된 거예요. 완성. 1차 완성.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여기도 또 원 또 있죠. 16에 16짜리 그죠? 얘는 보조선을 바로 그리세요. 상대 좌표로 해가지고 라인 명령을 이용하신 다음에 이 원의 중심점을 클릭을 하고 상대 좌표 알죠? 골뱅이 X는 오른쪽이니까 16이고 컴마 Y는 마이너스 방향이죠. 밑에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충 수업 들으시는 분도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가 어제 무브 기능 배웠죠. 기죠? 자, 무브 말고 카피 명령어가 또 있어요. 카피 CO 명령어는 CO입니다. CO 무브는 원본이 사라지는데 카피는 원본이 살아있어요. CO라는 명령어를 집어넣으시고 카피 명령어 CO 엔터. 방식은 무브랑 똑같아요. 도형 클릭하고 엔터. 그 다음에 중심 기준이 된 기준점 클릭하고 끝점으로 이동. 그러면 이게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차 완성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을 보니까 여기를 그려야 돼요. 여기 이 부분. 이 라인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4분점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또 그려 주셔야 돼요. 여기는 R9니까 9mm만큼 보조선 그려 주시면 되겠네요. 9짜리 보조선 하나 그려 주시고 얘는 그냥 보조선의 말 그대로. 그럼 여기 끝점을 이용해서 원을 하나 그려 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치수를 표기한 걸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R32가 또 뻗어나가요. R32. 그래서 원을 또 하나 그려주셔야 돼. 원을 32짜리 원을 하나 더 그려주시고 뻗어나가게끔. 그러니까 이 원과 이 원은
같은 점이에요. 이제 중심점이 보니까 R9랑 R32. 자, 아까 필렛 살아있죠? 노트림으로. F 엔터, R 엔터 하신 다음에, F 엔터만 치세요. R 값 들어가 있으니까. F 엔터 치신 다음에, 여기 하단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렛 못 갖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R8. 자, 다 됐으면 잠깐 보세요. 트림으로 잘라낼 건데, 트림, TR 명령어 들어가가지고, TR 엔터. 자, 경계선은 여기 R8이랑 구멍 만들었던. 그 다음 이 원 있죠? 파이 18짜리 원, R9짜리 원 있죠?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엔터. 그 다음 요 안쪽을 잘라버리시면 돼요, 여기 안쪽. 안쪽을 잘라주시면 여기 사라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보조선도 필요 없어요. 보조선 지워버리시고. 이 안쪽만 지워주세요. 안쪽만 지워주고, 보조선 지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요, 다시 서클 명령어 들어가셔가지고요, 서클, C 엔터. 자, 원의 중심점은 여기. 이 첫 번째 해결했던 원의 중심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원의 중심점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반대쪽 끝점은 여기. 이 4분점을 찍어주세요. 그래야지 지금 이 부분이 그 안쪽에 형상 이 부분이 여기 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중심점을 여기 이 원의 중심점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 끝점은 반대쪽 여기 4분점 찍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다 됐으면 트림으로 해서 잘라버립니다. 이쪽으로 잘라버리는 거. 여기 필요 없는 부분. 그리고 여기도 잘라버려야겠네. 헷갈리지 않게. 여기 잘라버리시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도 보조선이 또 있어야겠네요. 보조선이 있어 자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헷갈릴 것 같으면 아예 다 잘라버리세요. 그냥. 다시 또 그리면 되니까. 봐서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너무 도형을 살려냈더니 이러면 필요 없는 건 다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 지워버리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중에 선이 더 필요하면 연장하면 연장하시면 되니까. 음. 어디까지 했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혹시 각자 나가고 있는 건 아니죠 설마? 자, 다 됐으면 잠깐 보시면 이제 자 보시면 여기다 이제 원을 그려주시대. 원을 이제 그려주시고 원은 여기다가 12짜리 원 하나 그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원 있죠? 작은 원은 6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R6과 R12죠. 두개. 그 다음에 다 됐으면은요 요선 있잖아요. 요선을 EX 연장을 이용해서 늘려주세요. EX 엔터. 경계선이 수직선을 선택해 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라운드가 이제 원호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현재 연장하는 이 원호 있잖아요. 그죠? 이 원호를 옵셋하세요. 옵셋은 24mm로 5 엔터 24 엔터로 해가지고 이 원호를 바깥쪽으로 24mm만큼 연장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얼추 다 끝났어요. 이 부분도 다 됐으면 트림 명령어를 이용해서 또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 명령을 이용하신 다음에 여기 끝점을 찍어서 수평선을 쭉 길게 그려줘요. 얘는 이제 보조선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거예요. 보조선. 이 선을 왜 그렸냐면 그 아랫부분으로 높이 32가 있잖아요. 그죠? 이 32 때문에 그려준 거예요. 5 엔터, 32 엔터 하신 다음에 얘를 밑으로 32 잡고 5셋 하십니다. 그럼 다 됐으면은 마찬가지 밑에 부분 필요한 부분 다 잘라주시고, 요쪽은 필요 없죠. 그죠? 얘는 살아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트림으로요. 트림으로 얘 잘라주셔야 되겠네. 이제 필요 없어요. 이 선은. 이 선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요도 필요 없고, 이 선도 필요 없어지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EX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이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러면 전체적인 다 끝난 거예요. 다 트림을 다 잘라주시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번엔 필렛 주실 때는 이제 F 엔터, R 엔터 하신 다음에 트림 하셔야 돼요. 12 넣어주고 12 엔터, F 엔터, R 엔터, 12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트림 자르기를 아까 자르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자르기로 바꿔주셔야 돼. T 엔터 하셔야 돼. T 엔터 두 번. 그리고 여기를 이제 잘라줄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여기를 12R 라운드 줄 거고요. 12라운드. 여기 다 됐고. 그러면은 거의 다 그려진 거예요. 그죠? 다 그려졌고, 나머지 이제 이거 어레이만 하면 되거든요. 어레이도 아마 복충 수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고. 자, 먼저 각도를 먼저 구하시다. 각도는 90도, 여기까지 90도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90도고. 그 다음에 22.5도 더 들어가죠. 그죠? 토탈 그러면은 112.5도예요. 112.5도. 112.5도 안에 총 몇 개가 있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들어간 거죠. 그죠? 그 각도를 먼저 좀 계산해 주시고요. 다 됐으면 어레이 AR 치시면 돼. AR이 어레이입니다. AR 영문자 AR 치시고 엔터. 자, 12시 방향에 있는 원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거기 옵션에 보면 원형이라서 원형 PO 엔터. 기준점은 당연히 이 가운데 중심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항목 I 치시고요. I 엔터. 전체 개수가 몇 개냐? 6개죠. 6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채울 각도 F를 치시고요. 채울 각도. 채울 각도는 몇 도냐면 112.5도죠. 112.5도. 90도에서 22.5 더하니까, 그죠? 근데 방향이 뒤집혔죠, 지금. 자, 보시면 방향이 뒤집혔어요, 그죠? 이때는 당하지 말고 마이너스 112.5도 하시면 돼요, 거꾸로. 다시. 채울각도 F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112.5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향을 뒤집으려면 마이너스 값 넣어주시면 돼요, 인베터처럼. 근데 문제는 이게 발올림이 되는 것 같아요. 113도로 돼버렸네, 발올림. 아까 우리가 각도를 0으로 잡아서 그런가? 하여튼 요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 좀 문제 생기는 건 제가 좀 다시 조절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이제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 된 거예요. 끝난 거고, 다 됐으면 이제 우리가 전에 했던 대로 요 보조선들 있잖아요. 보조선들을 EX 연장 기능을 이용해서 딱 늘려주시고, 이건 안 먹네요.
자, EX 기능을 이용해서 다 연장해 주시고, 연장이 끝나면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렌스 기능 이용해서 5mm씩 또 뻗어줘야 되죠. 약간씩 삐져나오게끔. EX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장해 주시고, 그럼 이제 요게 이제 다 중심선들. 그래서 레이어 설정 가셔가지고 중심선 다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LEN, DE 숫자 5를 넣어서 약간씩 삐져나오게끔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LTS 0.3 LTS 0.3 집어넣으시면 되고. 근데 아차, 요 보니까 요것도 원래는 이렇게 같이 어뢰 해줘야겠네, 그죠? 어뢰 요쪽 부분도 여기 보니까 하나씩 중심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선을 그려놓고 어뢰를 합시다. 차라리 요거를 그려놓고, 얘도 마찬가지 중심선, 이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AR로 이용해서 선 클릭해주고 PO 엔터, 기준점 찍고 항목 I 엔터 6개, 근데 채울 때 F 엔터 112.5도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12.5도 이런 식으로 쭉 날된 거죠, 그죠? 다 됐으면 또 엔터. 그 다음에 또 새로 보충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것도 추가하셔야 돼. 이거 지금 어뢰에는 묶여요. 이렇게 묶이면 이거 폭파 시켜야 돼. 근데 폭파는 익스플로러라고 X라는 단어를 씁니다. X라는 거는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를 선택하고 엔터 치시면 분해가 돼버려요. 각자 따로따로. 얘는 묶여있는 거고 얘는 전체 분해된 겁니다. 따로따로 선택이 가능하죠. 얘도 마찬가지 X 엔터 치시고 클릭하고 분해, 그러면은 다 분해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X 엔터 치고 구형 클릭하고 엔터 한번 치시면 돼요. 그러면 다 됩니다. 다 됐으면 마찬가지로 5mm씩 늘려주시고,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자, 이런 식으로 도형이 완성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해야겠네요. 하다 보니까 여기도 빼먹었네. 여기도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